깊은 산속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허름한 집들 사이로 유난히 더 작고 허름해 보이는 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그곳엔 83세 정영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그곳엔 가족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울타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정막만 존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그곳에서는 자상한 남편과 정영순 할머니 그리고 자식이라곤 아들 한 명, 단 세 식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정영순 할머니는 남편을 많이 의지했고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10년 전 먼저 떠났고 많이 의지했던 남편이라 정영순 할머니에게 남편의 빈자리는 오랜 시간 동안 큰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마저도 뜸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아주 작은 강아지를 안고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정영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너무 반가워 신발 신는 것도 잊은 채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정영순 할머니에게 안부보다는 엄마, 일단 잠깐만 맡아줘. 바빠서 금방 데리러 올게 하며 안고 있던 강아지를 정영순 할머니 품 안으로 안겨주듯이 내밀며 황급히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영순 할머니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가는 아들의 뒷모습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정영순 할머니의 눈가는 곧이어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정영순 할머니의 얼굴을 안겨있던 강아지가 핥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그제서야 강아지 존재를 알아차린 듯 한참을 바라보았고 어느새 할머니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날부터 할머니 곁에는 복실이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밭일을 나갈 때도 항상 함께였고 산책을 할 때도 항상 함께였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함께였고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복실이는 할머니 곁에서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강아지를 맡기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그렇게 뜸하게 연락을 하더니 어느샌가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가득해졌고 기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낙엽이 지고 쌀쌀한 바람이 불 때쯤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얼굴을 비비며 애처롭게 짖기 시작하는 복실이 그러다 이내 찬바람을 뚫고 사람들을 찾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복실이가 짖으며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을 마을 이장이 보게 되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장은 복실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복실아,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나? 이장이 복실이에게 묻자 복실이는 크게 한번 짖더니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장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듯이 달리다 뒤를 한번 돌아보고 달리다 뒤 한번 돌아보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달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한 이장은 깜짝 놀래며 할머니를 여러 차례 부르며 깨웠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검사를 했고 안타깝게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복실이는 집 앞에서 할머니가 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 복실이를 걱정하는 이웃들이 할머니를 대신해 복실이의 밥을 챙겨줬습니다. 복실이는 아침이 되면 할머니를 찾는 듯 할머니와 자주 갔었던 밭에 가서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하고 산책했던 길도 하염없이 혼자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 이웃들이 챙겨준 밥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할머니가 지내던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할머니의 옷에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할머니의 오주에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 앞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서더니 마을이장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조수석으로 가 차문을 열고 할머니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부축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본 복실이는 곧바로 꼬리가 안 보일 정도로 흔들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도 복실이를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잘 있었나? 할미 많이 기다렸지? 할미도 우리 복실이 너무 보고 싶었다. 할머니와 복실이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비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장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할머니에게 전하며 말합니다. 할머니,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약들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는 바로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실이 네가 할머니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무슨 일 생기면 저번처럼 짖으면 되고. 알겠지? 복실이는 알았다는 듯 크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시계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집안. 방 안 TV는 켜지 않은 지 오래됐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할머니 곁에서 복실이는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지 않으면 부엌 앞에서 지저댔고 약 먹는 걸 잊어버리면 약봉지를 가져와 할머니 앞에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는 할머니가 답답해 보이기라도 할까봐 산책 가자며 할머니 앞으로 신발을 물고 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이 들 때는 별일 없이 잘 자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면 혹시나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지 할머니를 앞발로 툭툭 치며 깨웠습니다. 아주 가끔 한 번씩 할머니가 잠깐이라도 기억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복실이부터 찾았고 복실이의 머리를 한없이 계속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복실이도 예전 할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 이날도 할머니는 복실이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맞춰 복실이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할머니 옆에 탁 붙어 땅 냄새도 맡고 주위도 둘러보면서 할머니가 괜찮은지 수시로 바라보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는 많이 힘들었는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복실이도 따라 들어가 할머니 주위를 맴돌더니 바로 옆에 눕고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때쯤 잠에서 깬 할머니가 잠시 기억이 돌아왔는지 옆에서 자고 있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실아, 배고프지? 밥 먹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복실이는 눈을 떠 꼬리를 마구 흔들어대며 계속 쓰다듬어 달라는 듯 할머니의 손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할머니는 밖으로 나와 복실이의 밥을 챙겨주었고 할머니 대신 매일 이웃들이 챙겨준 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할머니가 챙겨준 밥이 너무 좋았는지 복실이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복실이가 마냥 예쁜지 할머니는 복실아, 많이 먹거라 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복실아, 밥 먹고 있으라. 할매 잠깐 나갔다 오꼬마. 알겠제? 하고선 집을 나섰고 복실이는 밥 먹는 걸 멈추고 곧바로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목적지 없이 할머니는 그냥 계속 걸었고 그 옆을 묵묵히 복실이도 함께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할머니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복실이는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낑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금방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집들을 돌아가며 지저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고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다들 놀라며 어떤 이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어떤 이들은 할머니를 살피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을이장 부부가 함께 동승하였고 복실이는 함께 차에 탈 수가 없었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는 구급차를 따라 복실이가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복실이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증세가 많이 나빠졌고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이 복실이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할머니를 집 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복실이가 걱정된 이웃들은 밥을 챙겨주지만 복실이는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도 않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복실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마을이장은 복실아, 할매한테 가자, 타라 하며 트럭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에 올라탔고 빨리 가자며 보채듯이 낑낑거렸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 후 트럭에서 마을이장이 내렸고 복실이에게 잠시 차에서 기다리라며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는 마을이장이 들어간 입구를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곳만 계속 응시하며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마을이장이 나왔고 그 뒤에는 요양원 간호사가 할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면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실이는 차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낑낑대기 시작했고 곧이어 마을이장이 차에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할머니가 놀라지 않게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내리게 했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앞발을 들어 앉아 있는 할머니 무릎 위로 올렸고 두 귀는 뒤로 넘어가 너무 기분 좋고 반갑다는 표현을 마구 해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복실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멍하니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복실이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도 복실이는 좋았을 겁니다. 단지 할머니를 볼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할머니와의 아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복실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복실이는 아침부터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와 이웃들이 챙겨놓고 간 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복실이는 매일매일 그렇게 어디론가 갔다가 늦게서야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복실이의 행동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두 먹고 살기 바쁜 터라 밥을 챙겨주는 것 외에는 복실이에게 관심을 가져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실이는 한번 차를 타고 온 기억을 따라 매일매일 그 먼 거리의 요양원을 할머니를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는 건물 밖에 앉아 혹시라도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찬 발걸음으로, 저녁에는 할머니를 보지 못한 아쉬움에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매일 복실이는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실이를 만났을 때 휠체어를 밀고 나왔던 간호사가 요양원 앞에 앉아 있는 복실이를 발견했고 할머니가 키우던 개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어머, 너 할머니가 키우는 그게 아니니? 하며 복실이에게 다가가 말했고 복실이는 그저 꼬리만 힘없이 살랑살랑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할머니를 보지 못한 채 복실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복실이는 또다시 달렸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해 항상 그래왔듯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날 봤던 간호사는 복실이가 온 것을 보았고 할머니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키우던 개 기억나세요? 매일매일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 와 있네요. 할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다시 간호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키우던 개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자 아무 반응 없이 멍하니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더니 복실아. 천천히 복실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휠체어는 점점 복실이를 향해 갔고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복실이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앞발을 들어 할머니 무릎 위로 올려 반갑다며 낑낑거렸고 복실이의 눈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실아, 할매 많이 기다렸지? 할매가 미안타. 너를 어찌할꼬?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복실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우리 착한 복실이 잘 좀 부탁한다고 이장한테 좀 전해줘요. 꼭. 복실이는 오늘도 할머니를 만나러 힘차게 달려갑니다. 아직은 그곳에 할머니가 있기에 매일 볼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실이는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도 마지막까지 남은 이름 하나. 그것은 복실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